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스피드 진단으로 달려갈 거고요. 되게 빨랐어요. 자, 그리고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천 네. 종목,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사전 종목은 앞서 일부 마지막에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HL 만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네.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HL 만도 관련해가지고, 키워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맞아요. HL 만드는 유튜브에서 고고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54,230원이고 비중 10% 담고 계세요. 자율주행 수소차 모멘텀과 실적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중장기 투자가 괜찮은 건지 목표가와 전망이 궁금합니다. 그냥 네. 다 궁금하다라는 거죠. 네. HL 만도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게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고 네. 근데 좀 답답하실 것 같은 게 매수가가 54,000원이잖아요. 그쵸. 이 종목이 들썩들썩하면서 근데 53,000원을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계속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다 싶으면 53,000원에서 또 꺾이고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약 오르실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3,000원을 좀 뚫어주면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네. 한번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 함부로 메커가 있어야지 우리 시청자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주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HL 네. 만도 우선은 박준희 운영께서는 어떻게 키워드 잡으십니까? 예, 일단은 상승률이 클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매도 의견 제시했습니다. 매도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두 분의 갈리네요. 의견은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인지 자세히 들어보죠.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의 투자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사인 주셨는데 바로 팔아야 될까요? 아니 바로는 아니고요. 네. 일단은 좀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 예. 이게 이 종목의 모멘텀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이 자율주행하고 수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옛날 하게 되면 이제 만도가 HL 만도가 기업 분할이 됐잖아요. 아마 네. 2021년도인가 아마 분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만도 하게 되게 되면 첨단 그 운전 자율주행과 관련해 가지고 에다스라고 그러죠. ADS. 아다스, 아다스. 에이다스, 예, 뭐 아다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종목이 가장 그 당시 시점에 3, 4년 전에 가장 부각했던 주식입니다. 네. 네. 그 당시 아다스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쪽에 이슈화된 것들이 종목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만도하게 되면 그렇군요. 첨단 자율주행과 관련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래서 태양광 자율주행 시대에 가장 주목받을 회사로 해가지고 만도가 상당히 그 당시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평가 다른 좋았네요.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그런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PER 7배, 8배 받을 때 만도 같은 경우 12배에서 14배 받았어요. 압도적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랬던 회사가 2021년도가 제가 알기로는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회사로 떨어뜨려 내놨습니다. 예. 물론 지분은 100%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자회사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먼저 약화가 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수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아직 얘기하기 이르죠. 뭐 현대가 지금 수어에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아직 지금 전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어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시장님이 얘기했던 자율주행과 관련된 아다스와 관련된 자료 자체도 시장에서 약발이 안 통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업종의 본업에 밸류를 평가를 해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네. 예사가 그러다 보니까 주력 제품 자체가 브레이크 부분하고 조향장치 부분이에요. 조향이면 예, 그거죠. 예. 비춰주는 예,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가 그 1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른 부품 종목들이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네. 부품 종목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3배, 4배, 일부 종목 같은 10배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 100% 올라간 종목들이 수두룩 합니다. 최근 그 한 달 만에. 근데 만도는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680억인데 이번 1분기, 일본 1분기 같은 경 아마 790억 정도 약 10% 조금 넘게 증가했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는 안 올라가요. 많이 이제 증가되진 거 아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만도가 현재 지금 앞서 이제 그런 첨단 운전자 보유자 물적 불활로 자회사를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평범한 자동차 부품 회사로 본다 한다면 현재 만도의 주가 수익비리 PER이 지금 10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6.3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주당 BPS가 춘 자산이
43만 원이에요. PBR로 따지면 0.5배입니다. 네. 그런데 만돈, HL 만돈은 어떠냐? 만돈은 주당 BPS가 49,000원이니까 PBR 1배가 넘어요. 예. 예. 어.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비교 평가했을 때 그렇죠. 현대모비스가 PER도 훨씬 낮- 6배밖에 안 되니까 만돈은 10배고 예. 그다음에 주당 순 자산 가치로 따지면 현대모비스가 43만 원인데 그러면 PBR로 따지면 지금 0.5배 자산 가치에서 50% 할인을 받고 있고 네. 만돈은 약간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가지 않는 한 이 종목이 주가가 가기가 쉽지는 않는 거죠. 근데 현대모비스가 그렇겠네요. 아, 못 그 가죠. 얘기군요. 그래서 현대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현대유도 비싸요. 그래서 네. 실적 자체 물론 주가 자체는 비싸지는 않는데 다른 중소형 부품 회사들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부진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수급 여건 자체가 안 좋으니까 현대차가 최근 들어 뭐 거의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얻어맞는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위권에 있는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유아라든가 HL 만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수급도 괜찮고 지금 오늘 보면 기관하고 외국지자가 꾸준히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52,000원인데 일단 이제 목표 주가는 작년도 7월달, 8월달에 형성됐던 이제 58,000원 정도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 10% 정도 언저리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아마 54,000원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좀 길게 여유가 있으시면 58,000원도 좀 보시고 그 이상은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대형주는 20%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야 사야 되는데 현재로 네. 봐서는 약간 10% 정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니까 약간 일단 그 보유 매력이 관점. 떨어지네요. 예. 그다음 선절 가격은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HL 만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손절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손절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김민유 전문가도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 좀 자세히 네. 들어볼게요. 저는 그 의견을 좀 다르게 제시했던 이유가 우선 그 HL 만도에 봤을 때 자율주행의 대장주가 어딘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뭐 LG전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자율주행 안에서 기술력이 지금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데 저는 LG전자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가는 주관적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LG전자로 좀 보고 있고 근데 LG전자는 밸류가 일단 높아요. 예.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도 전년 동기 기준 실적이 좋아졌고요. 1분기. HM만도도 좋아졌고 올해 가이던스가 경기 침체 국면에 작년보다 좋아지는 쪽입니다.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이게 풀이를 합니다. 아니 실적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좋아지는데 왜 주가가 내려가느냐? 이거는 그 애플카 노이즈가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여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를 좀 보시게 되면 현대차 주가가 1월 달에 HL 만도 일단 보시면 2021년 1월에 89,000원 찍었지 않습니까? 예.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그때 289,000원 찍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이제 MS가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워낙 수출도 지금 자동차가 좋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고 달라짐 이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을 받았던 현대모비스 이런 주가들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40만 원 찍었지 않습니까? 딱 같은 날짜에 40만 원 찍었어요. 무리하게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결국은 뭐 이게 이제 팩트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제공샤라고 그랬는데 그때 네네. 당시에. 그래서 임직원들 2명이나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이거는 그때 당시 크게 봤다는 거거든요. 임직원을 2명 구속시킬 정도면 예. 이 허위 공시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40만 원까지 갔던 상승 모멘텀이 앞으로 좋아질 실적에 대한 부분이냐, 그때 애플카 이슈였었느냐, 자율주행 애플카 이슈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죠. 만도도 그때 그 덕을 좀 봤고요. 주가가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만도는 현대차 그룹주가 아니니까 조금 그래도 낙폭은 덜했어요. 예. 반토막까지는 안 났거든요. 그래서 4만 원대 좀 기간 행보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이 이제 개화기가 언제냐. 그다음에 AI 반도체, 자율주행이 AI 반도체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율주행하고 네네. 그 침투율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AI 반도체로 가게 되면 가움치스라든지 네. 텔레칩스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장주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자율주행의 수급이나 매기가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리드하는 게 없네요. 네. 지금. 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전에 먼저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출발하는 게 있죠. 예. 뭐죠? 산업에서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그 그렇죠. 다 답을 알고 계세요. 반도체가 중간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반도체 자율주행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먼저 가지 않겠습니까? 테슬라도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차이가 많은다고 내재화. 그렇죠. 그러면 AI 반도체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찍어주는 업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파운드리 같은 거. 예.
그렇죠. 또 물어보시라고 이런 했죠? 부분들이 이제 먼저 가고요. 산업의 네. 기본 구조로. 그 뒤에 이제 자율주행들이 따라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먼 거다. 그런데 이제 뭐 저는 뭐 밸류 부분을 봤을 때는 2등으로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장주의 밸류를 넘어갔습니다만은 주가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하방 낙폭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리바운드는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상단을 뚫고 줄다름질을 칠 수는 없다.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유 의견을 일단 드리긴 했습니다. 예, 그럼 가격 전략도 잡아주시죠. 네, 가격 전략을 제가 아까 조금 써놨었는데요. 그 메모장에 좀 써놨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이 1차적으로 사실 55,000원 정도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상승폭이 한 58,000원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더 같고요. 올리셨어요? 네, 왜냐면 55,000원까지 지금 상승폭을 보게 되면 네, 5%예요, 5%.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 목표 주가를 62,000원으로 그 설정이 돼 있던데 평균치가 그래서 네. 한 58,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만 좀 리바운드를 봐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손절가는 잡을까요? 45,000원 45,000원. 네. 자, HL 만도 공통 종목이 되겠습니다. 의견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고요. 박준현 운용력은 이제 매도 의견을 주시면서 손절가 없이 목표가 67,0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는 보유 의견입니다. 목표가 58,000원, 손절가 45,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HL 만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모두 들어봤고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만두님이 오셨어요. 만두님께서 아니 늦게 와서 제 종목은 채택 안 되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올리세요. 마시고 네.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2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빠르게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버리님 오셨네요. 한강님도 화이팅 외쳐주셨고 와글님, 의샤샤님, 감사합니다. 한나숙님께서도 네. 이분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메시아님께서도 1부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활발하게 함께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종목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할까요? 전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연결시켜주셔서 반갑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네, LNC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7,400원에 70%입니다. 70%. 수익을 잘 내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게다가 또 70%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LNC 바이오 최근에 또 한 차례 눌렸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목표가랑, 네. 언제 입절을 해야 되는지.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되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준영 운용력과 LNC 바이오 얼마나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고 계시는데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좀. 예. 네. 이거 뭘 보고 사셨습니까? 이거 3월 달에 네. 그때 23,000원, 4,000원대부터 네. 조금씩 산 거거든요. 네, 뭐 어떤 핵심 포인트는 뭘 보고 사셨어요? 올 초에 로브주 갈 때, 예. 큐렉소라는 종목을 알게 됐어요. 네. 그것도 매매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이게- 지분은 LNC 바이오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LNC 바이오가 큐렉스 지분 갖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래요? 야, 저도 네. 그걸 확인은 못 했는데. 그래. 그- 지분 몇 그- 프로 갖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지분, 20%인가 30%인가? 지분 14% 갖고 있네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14%니까 네. 또 큐렉스라는 회사가 지금 적자니까 작년까지 해서요. 14%네요. 네. 14%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이제 큐렉스는 로봇 관련 수술 관련 종목이니까 향후 성장성이 있으니까 성장 그래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회사고. 네. RNC 바이오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네네. 바이오지만은 바이오 회사는 아니잖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네, 그렇죠. 이게 바이오 네네. 회사는 신작 개발 회사는 아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회사는 이제 이름은 LNC 바이오지만은 그래서 바이오인 줄 알았어요.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인체 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유통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 이식이라든가 예. 혈관이라든가 망막이라든가 그것들 수술할 때 이식할 때 그런 건 유통? 병원들의 이제 주 수요처가
그 성형외과, 예. 신경외과, 예. 그다음에 정형외과, 그쪽 뼈 이식과 관련된 그러네요. 유통회사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 개발한 회사니까 네. 그 쪽에 매출 비중이 80%, 그다음에 나머지 약간 의료기기 쪽에 매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최근에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피부 이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즘 피부 미용기 관련 종목들이 잘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의료기 관련 종목들이. 네. 그게 약간 좀 편성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에 또 피부 노쇠한 거에 대해서 약간 더 수술해가지고 좋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최근에 했던 피부 미용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지 않습니까? 좀 더 헬스케어 느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 기업들을 얘기를 할 때 종목 바이오 회사는 아니지만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들은 괜찮다. 이 회사는 보면 꾸준하게 올해 작년도 영업이익 95, 올해 15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차트가 보면 다른 종목과 달리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종목 가지고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일단은 차트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주가를 볼 때 회사가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자체가 근데 1분기 실적이 작년도보다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영업이익을 훨씬 높게 잡아놨거든요. 작년도 95억인데 153억을 잡아놨어요. 근데 1분기를 본다 한다면 영업이익 21억밖에 안 나왔거든요. 작년도 20억인데. 그래서 좀 어떡합니까, 실적이 가이던스가 조금 많이 높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실적 시즌에 갈수록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주가가 목표치가 올라간 높으니까. 상태에서 실적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 아. 그러면 당장 이제 2분기 실적이 이 종목 같은 게 이제 8월 중순에 발표될 건데 네. 그때는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그리고 주가가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PR 기준에서 지금 50배가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요. 앞서 이제 그 실적이 맞는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 153억째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고평가가 돼 있죠. 예, 그렇죠. 지금 58배거든요. 예. 내년도 40배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본이 1,000억인데 시가총액이 8천억이에요. 이걸 보신 게 자본 총계는 8천억이고 연간 100억밖에 올해 100억, 내년도는 많이 내더라도 120억, 내후년도는 150억 정도 이익 나는데 네. 시가총액 8천억이니까 PBR로 따지면 7배거든요. 많이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 떨어지면 분명히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 내지는 적당한 상황에서 수익 관리를 해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다만 회사 긍정적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적자가 안 나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 지금 적자 나는 기업들이니까 적자 나는 맥국에서 자본금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네.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12월 연말에 상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자본금이 증가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금 조달을 예부해서 안 한다는 겁니다. 전환사채라든가 신주인수권물 발행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들이 이 종목의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주가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8천억이니까 1조 넘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고성장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연평균 20%도 무난하게 성장한 회사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도 수급도 괜찮거든요. 기관 외국 투자가들이 외국인 이마주 매수,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또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급도 좋고 약간 우상향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이 종목은 딱 목표 주가를 약 4만 원 넘어가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4만 원을 딱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70%. 그렇죠.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직접 고점부터 해가지고 37,000원대부터 넘어간 시점부터 20% 줄이셔가지고 4만 정도 올라가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쪽이니까 이 네. 정도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70% 분할 매도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많이 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H 바이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종목들 빠르게 남겨주시면 좋고요. 2부에는 히든카드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은 매수문의 남겨주셨더라고요. 좋아요. 방울토마토님 잘 오셨고요. 예. KC 매수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생각 중이시고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사서 시간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저의 성향입니다. 어떨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KC는 오늘 2,01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시청자님 이야기처럼 안 좋을 때 사서 좀 시간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김민준 전문가님, KC 매수 괜찮을까요? 시간 오늘 투자. 시간을 짜셨나요? 이런 것 같은데. 왜요? 일단 어려운 종목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KC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 일단 기업 내용 자체가
시스템 반도체 공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아까 보니까 국제과제로 무슨 모스펫 소자 개발을 했다고 하던데 너무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일명 화합물 반도체라고 합니다. 화합물 반도체. 네,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제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고요.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ASIC 주문형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CIS, 네. 뭐 그다음에 좀 더 가면 PMIC, 뭐 전력 반도체.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면 DDI, 그다음에 MCU 차량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구동체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거든요.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다양한 걸 제가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중간에 끼어들면 약간 바닥 드러나가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KC를 보시게 되면 저는 실리콘 카바이드 화합물 반도체의 어떤 국제 과제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아까 보니까 모스펫 뭐 소자 개발이라고 하던데 예. 일단 뭐 보니까 이 소자 쪽을 보니까 뭐 SSTR 이런 거 집중한다는데 거기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최근에 증자를 했습니다. 보니까. KC가요? 네, 그리고 증자에 성공을 했네요. 보니까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청약률이 100%가 넘어갔어요. 아, 그럼 흥행이 된 겁니까? 충행이 된 거죠. 왜냐면 여기 보십시오. 저는 나중에 이거 감자 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유동주식수가 1억 3천만 줍니다. 예. 그래서 시설 자금 확보한다고 900억 그걸 했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일반 공모를 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은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주 입장은 어떨 것이냐? 불안하죠. 다음 달에 물량이 보니까 14일 날 이 네. 부분이 이제 되는데 유통이 되는데 아, 완전 다르네요, 분위기가 서로. 분위기가 서로 다른 거죠. 네. 기업에 이제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시설자금 확보를 했고 네. 거기에 투자까지 하고 여기에 매출이 가시화되는 것은 시간이 거의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질문하신 성향은 딱 맞아요. 아, 그 얘기군요. 2년 정도 내가 쌀 때 좀 사나가도 장기 투자해 놓으면 캐파 증설을 쓰겠다 이렇게 공시에 적어놨거든요. 네. 시설 투자 자금. 예. 그러면 이 공장이 이제 돈도 안 되는 거, 매출액도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설비 투자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로 갈 때 잡아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를 쓸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유동주식수가 좀 많고요. 지금 주가도 싸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가액이 보니까 1,700원대 결정이 됐던데 네. 지금 2,000원이거든요. 다음 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7월 14일 날 네.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상장이 되니까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을 갖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KC에 대해서는 매수 보류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유튜브 덕자님께서 DNT 올려주셨습니다. DNT 1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로 담으셨는데 지금 오늘은 뭐랄까요? 다 그냥 매수가 근처 또는 수익이 그러네요. 나는 분들 중심으로 이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17,000원이 최근에 한번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빠르게 지금 꺾여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닌데 DNT와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왜 그러냐면 회사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거든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는 이제 업황이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가격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8세대 라인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업황 자체는 괜찮아요. 에서도 수지 잔고가 작년도 보니까 1분기 때 230억 잔고인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금 400억이 넘었더라고요. 작년 대비해서 100% 증가했으니까 예. 업황 자체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매도냐면 회사 증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6월 21일 날 유상증자 37%를 발표를 했어요. 요즘 유상증자가 지금 지난주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 전에 CJ CGV라든가 종목들 보면 지금 형편없잖아요. 다 악재죠. 대신 이 종목 유상증자 비율이 37%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게 뭐 큰 악재는 아닌데 근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재무 내용이에요. 이게 유상증자 한다 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은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쪽인데 주가는 떨어지더라고요. CJ CGV 같은 경우는 엄청난 유상증자가 140%거든요. 당장 팔아야 되는 거고요. 네. 회사 같은 경우도 비율은 많지가 않은데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를 자금 자체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제 유상증자 하면서 돈이 한 600억 정도 들어나요. 그 자금을 가지고 부채 상하는데 아마 150억, 그 다음에 운영자금 하는데 뭐 그렇게 했어요. 빚 갚는 거 있어요? 빚 갚는 데 사용하라고 운영자금이라는 겁니다. 일단 신사업에 그쵸. M&A라든가 투자하면 괜찮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사 보면 부채 비율이 300%짜리 회사예요. 자본이
자본이 230억인데 작년 연말 기준에서 부채가 656억이니까 부채 비율이 300%예요. 세 배나 빚이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습니다. 조금 업황이 좋으니까 위험하진 않겠지만 만약에 업황이 안 좋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유상증자가 지금 아직 보니까 권리라 기준일이 7월 24일이거든요. 그때까지 주가 못 갑니다. 발행 주가가 14,480원인데 계속 흘러내릴 거예요. 예. 회사의 주가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후에 유상증자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당기순이익이 220억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PR이 12배지 않습니까? 근데 30% 유상증자가 40% 유상증자 정도 했기 때문에 그 물량 증가 부분을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럼 네. PR이 몇 배가 올라가느냐? 18배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가 18배면 주가가 엄청 비쌉니다. 예컨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 대표적인 SFA라든가 AP 시스템이라든가 종목들이 PR 기준에서 6배, 7배밖에 안 돼요. 10배도 안 되는데. 근데 이거는 증자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예. 아마 오늘 사신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증자 물량 소화하고 그 중자 물량 상장이 아마 8월 이후에 되겠죠. 네. 그때까지는 경험적으로 보기엔 주가 못 가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라 그런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NT, 지금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도 안 좋고, 그것 때문에 평가도 너무 올라가 버린 그런 악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가장 적은 구간 아니겠습니까? 당장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저희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우리 지금 시청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면서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300명 축하해요. 가자! 알려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항상 네. 그 시청자 목표가를 정해주시잖아요. 네, 1차 오늘은 목표가. 이렇게 된 거 어디까지 갈까요? 저의 한 2차 목표가가 380이고요. 2차가 380입니까? 1차 목표가 1차는 335 정도 되거든요. 335, 한 20명 정도 네, 남았네요. 그렇죠. 20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네. 빠르게 들어오시고 335번째 들어오시는 분께 큰 축하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뭘 주는 건 아니고 감사하겠습니다. 축하를. 네, 네, 굉장히 큰 축하 드릴 거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참세희님께서 살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LG 이노텍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31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비중 20%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요 말투에서 좀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뭐 1% 상승을 하긴 했는데 윗꼬리, 밑꼬리 모두 길게 좀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살짝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이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나는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LG 이노텍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좋아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네. LG에너텍은 이제 뭐 지금은 삼성전기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삼성전기도 주가가 많이 좀 빠졌고 LG에너텍도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LG에너텍의 지금 밸류가 8배, 지금도 삼성전기가 비싸네요. 비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에너텍의 어떤 캐시카우 안정적인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뽑아봐라. 몇 개만. 네. 일단 카메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판 쪽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단단한 부분이. 그런데 이제 1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요. 조금. 뭐 소비 둔하겠죠. 그렇죠. 일단 뭐 네.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로 뽑히고 있으니까. 네. 뭐 아이폰 소비가 안 되는데 장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네, 어쩔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아이폰에 카메라도 들어가고 있고. 2분기 실적도 좀 전망치가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아이폰은 좀 하반기에 좋습니다. 9월쯤 네. 신폰 나오죠. 네. 아이폰 1호 이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 저는 뭐 아이폰은 안 써봤습니다만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애플은 충성 고객이 상당히 로열티 높은 고객들이 많다. 그럼요. 비싼데 사잖아요. 네, 안 바꾸더라고요. 안 바꿔요. 우리 한보라 박사님 아마 아이폰 쓰시는 걸로. 맞아요. 네, 아이폰, 그렇죠. 아이폰. 우리 아저씨들은 아이폰을 잘 안 쓰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LG네트워크는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 쪽으로 메리트가 있고요. 2분기 때까지 실적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 턴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신제품 아이폰 1호가 출시가 좀 되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또 중국 쪽에 소조를 좀 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제 애플에서 나왔던 거. 제품을 내놨던 비전 프로라고 하죠. 네,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뭐 이런 500만 관련해가지고 원짜리. 네, 어휴.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 못 사요. 거기에 지금 공급처 예. LG에너텍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히 카메라겠죠. 뭐 지금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가상현실이냐, 증강현실이냐, 혼합현실이냐, 이제 확장현실이냐. 네. 지금 비전 프로에서 내놓은 부분은 MR, 그 혼합현실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AR과 VR 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결합해놓은 요소. 이제 결국은 이제 확장현실, XR로 가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안경 안 쓰고도 360도로 구현되는. 약간 아이언맨에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허공에 막 떠서 예. 약간 홀로그램.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멋지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먼데 어찌됐건 LG 이노텍이 공급처로 선정이 돼 있다는 거. 이건 뭐 매출 부분이 고가 또 프리미엄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전 프로가 그런데 상당히 LG 이노텍이 하반기로 가는 업황이 좀 좋아질 거고요. LG 이노텍 이제 비중이 20% 진짜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1선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뭐 주가가 조금 뭐 하반기에 금리 인상도 2번 한다고 하고 좀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 주가 별로 안 빠집니다. LG 이노텍은 하반 경직성 확보를 할 거고요. 주가가 혹시나 이제 30만 원 밑으로 빠져서 28만 원까지 흘러내리면 추가 매수를 10% 더 하시고요. 어차피 LG노텍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가 봐서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거든요. LG노텍은 대형주가 맞습니다. 그래서 비중 30% LG노텍은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뭐 한 29만 원 뭐 이 정도 언저리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올 하반기 지나서 내년까지 충분히 또 내년 하반기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히 LG노텍은 상승 모멘텀 쓸 수 있다.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기 투자 관점을 보유했을 때 추가 매수 의견까지 드렸고 최종 매도 목표가는 38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와. 야. 제가 이제 전문가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 메모장에 딱 그렇게 써놨어요. 걱정 노노, 수익 화이팅. 진짜네요.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 투자하신다면 38만 원까지 수익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LG 이노텍 받을 거 이번에 전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JNK 히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수소 쪽.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이게 매수가가 6,950원에 네.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아,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면 4월쯤 5월 달에 샀습니다. 5월 달. 5월 때쯤. 네. 알겠습니다. 비중도 적지가 않으십니다.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일단 뭐 요즘에 제가 이걸 샀던 이유는 수소 테마 관련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기존에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뭐 몇천 %씩 올라서 맞아요. 예, 수소가 이제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수소버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을 바뀌고 해서 이 회사가 이제 그에 대한 또 회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건설, 뭐 어저께 뭐 6조 5천억? 5조인가? 뭐 그거 엄청나게 수주 싸우, 수받았죠. 예. 예, 했다고 해서 이 협력 여기다가 발주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는 뭐 공시는 2월 달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호재들이 많은데 그래서 샀는데 갈 것처럼 하다가 2번이나 미끄러졌거든요. 예, 그래서 배당도 주고 나름 이제 좀 매출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참 듣고 싶은 자리라서 네네. 네,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렇죠. 판단의 골룸과 따졌을 때는 좀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약간 속이 상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박준현 운영력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 수주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그럼 엊그제 샀나요? 5월 달. 5월 5월 3일. 5월 달에 그 수주권이 나왔었죠. 그때 현대건설 네네. 이번에 발표된 거. 근데 네네. 엊그제 이제 현대건설 따라서 하신 분들 이미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대건설 이제 다시 얘기한다면 6조 5천억이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쪽이거든요. 네. 이게 석유화학 플랜트 쪽이니까 에틸렌 쪽에 150만 톤, 그다음에 프로필렌 쪽에 50만 톤이나 200만 톤 건설하는 건데 예. 그게 6조 5천억이고 그게 이제 현대건설 사신 분들 지금 오늘 또 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일요일날 공개방송에서 절대 정강 후약이니까 따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 자체가 현대건설 매출액이 25조 원인데 6조 원이거든요. 전체 수주가. 그러면 6조 5천억이 그렇게 당장 1년에 매출에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기간은 모르겠는데 최소 3년 이상이거든요. 나눠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럼年간 매출액이 2조 원 반영됩니다. 그럼 25조 원 중에서 현대건설 2조 원이 전혀 수익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는 안 되는 쪽인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JNKT를 산 자체가 현대건설의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예사가 이제 산업용 그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님 그걸 맞아요. 예사가 산업용 보일러 쪽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라든가 그 제품이니까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주요 이제 우리 건설사들이 중동 쪽에서 옛날에는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 수주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수주를 많이 하게 되면 JNKT의 산업용 보일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쪽인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시장에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산업용 보일러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마진율이 낮아요. 이게 실적으로 예산은 주가 평가하기 힘들어요. 네. 이 주가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수소 관련 테마예요. 근데 수소 관련 테마자가 대견자 이거죠. 아, 주가 입장에서는 수소가 제일 센 거네요. 그렇죠. 네.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회사가 이제 충전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니까 예, 수소 예. 추출기라든가 수소 관련 테마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2년, 3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수소 관련 종목 안 된다. 예, 왜냐하면 2년 전에 현대차가 2025년도에 수소차 생산 목표가 50만 대였어요. 예. 2년 전에. 근데 현재 그 이후에 현대차가 지금 수소 완전 지금 거의 포기했지 않습니까? 50만 대 생산 못 하거든요. 자동차 현대차가 1년에 600만 대, 700만 대 생산하는데 50만 대 수소차 생산해가지고 관련 부품 쪽에 회사들이 부품 만든 회사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군요. 사더라도 2차 전지를 살아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관련 쪽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현대차가 지금 기대감만이 그렇죠. 여전히 지금 전기차 쪽에 추진하다 보니까 수소 관련 쪽에 집중 안 해요. 그래서 수소 관련 쪽에 예. 결국에는 모멘텀이 없을까. 사더라도 이런 그 충전소보다는 오히려 된다 한다면 연료전지가 먼저 혜택받을 수가 있잖아요. 연료전지는 수소 연료전지 외에 발전소라든가 가정용 쪽에 연료전지가 들어가는 지니까 친환경. 네. 네, 그래서 JNKT의 수소 관련된 부분 자체도 반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다시피 계속 행보잖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아마 답답하실 겁니다. 다행히 주가가 빠질 때, 빠질 때 이 종목은 덜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경쟁하겠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종목 주가 못 가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월달 사셨는데 저는 미련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비중이 몇 프로죠? 50%인데 많아요. 정 미련 있으시면 시청자님 한 20%만 가져가시고요. 30%도 파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에 교체하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도 평가하기 힘들 거고 수소 관련 부분 자체가 지금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단기 짧게 움직였다가 빠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모멘텀이 혹시라도 나온다 하더라면 추가 매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팔고 나와야 되는 쪽이고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단발성이지 이틀, 네. 3일 연속 이어지는 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럼 가격 전략 좀 정해주세요. 이거는 뭐 볼 거 없잖아요, 이셨어요. 주가에서 올라가다 7,000원이거든요, 그래서요. 예. 현재 가격 파셔가지고 교체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방향으로. 현재가에서 파셔가지고 정 미련 있으시면 20% 정도는 가져가시고 이 종목에 50% 갖고 있으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렇게 뭐 손실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약간 손실이니까 현재가 파셔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현대건설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시청자님 마음을 좀 먹으셔야겠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그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저희도 마음이 무겁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련 없이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계속해서 채워가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JNK 히터였습니다. 네. 자, 저희 종목 진단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신성 ENG 살펴볼게요. 조정화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2,210원 매수가고 비중 10% 가지고 계시죠. 오늘 2,085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매수 하시면 수익 볼 수 볼수 있을 있어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따라가셔서 사셨어요? 차트 좀 보시죠. 21선에서 사신 것 같아요. 2,200원이니까 그 태양광 이제 뭐 대장주는 OCI, 핸드내주션, 뭐 하나 솔루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재생에너지는 그 길게 끌고 가시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길게 가져가면. 재생에너지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시간 내의 문제죠. 근데 소형주 쪽에서는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하고 싶은데요. 그 이제 신성 ENG가 있고 뭐 SDN, S에너지 등등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흑자로 늘어난 기업, 전년 동기 기준, 분기 기준 늘어난 기업, 신성 ENG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다른 데는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 SDN 주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도 우상향 된 적이 없어요. 예, S에너지 모습이고요. 2,000원대 이것도 주가 한 번도 우상향 된 적이 없죠. 7,400원에서 지금 2,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신성 ENG만 주가가 1,400원에서 2,4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여기에 이유가 실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신성 ENG 그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증권사에서 소형주인데도 이제 목표 주가를 내놨어요. 올해 실적이 작년에 420억, 올해 402억. 두 배가 일단 210억인데 두 배가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도 620억이거든요. 2025년도에는 매출액이 조단위 클럽에 가입한다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1분기도 전년 동기 기준으로 확실히 늘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신성 ENG는 이거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밸류에이션 쪽으로는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12배, 13배니까. 그런데 다른 타 종목에 비춰봤을 때 수급과 매기 왔을 때 신성이 가장 먼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기대 수익률 부분에서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2,000원 단
뭐 1,900원까지 여기서 사셨어야 되는데 네. 좀 높은 단에서 따라가시다 보니까 주가 눌릴 때 불편할 수밖에 없죠. 혹시나 밀리면 추가 매수 제가 봐서는 5% 정도 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상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상단 평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상단은 한 2,600원, 2,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오버슈팅으로 가면 한 2,800원 정도. 이제 대한권까지 수급이 온다고 쳤을 때 충분히 주가 내용이 실적이라 이런 거 봤을 땐 2,800원, 900원 가져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지면 이제 3,000원 단 정도까지 네.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 5%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최종 매도 목표가는 2,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매 가능 수익 고고입니다. 네. 5% 정도 더 담으시고 올해 2,800원 정도까지 한번 목표가로 수익 챙기겠습니다.